자, 프로그래밍 기초 2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제를 풀다 말았죠? 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칙 연산자, 수식 연산자, 수치 연산자 여러 가지 용어로 불려지는데 어쨌든 정식 용어는 수치 연산자입니다. 시험에서 수치 연산자 5가지가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더하기 빼기는 지난번 우리가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곱하기 나누기를 한번 해보죠. 예, 30 곱하기 30 나누기 2의 값을 계산하여 출력해 보세요 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리절트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 리절트는 30 곱하기 2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곱하기는 시연에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예, 별로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0 곱하기 2 값을 계산해서 그 값을 리절트에 대입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되겠죠. 60이 아마 저장이 될 겁니다. %d, %d, %d 각각의 값에 30과 2와 리절트 값이 출력이 되도록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30 나누기 2 값인데요. 나누기 표시는 어떻게 해요? 나누기 표시는 이렇게 표시된 것이 아니라 슬래시로 표시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30 나누기 2 하면 15가 아마 리절트에 저장이 되겠죠. 예, 리절트 15가 저장되고 %d, %d, %d 값을 각각 이렇게 출력을 할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예를 들면 30 나누기 4 뭐 이런 식으로 소수점 이하짜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연산들을 수행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궁금할 텐데요. 30은 자료형이 뭡니까? 소수점이 없기 때문에 정수형입니다. 마찬가지로 4도 마찬가지로 뭐죠? 얘도 정수형입니다. 정수형과 정수형을 서로 나누잖아요.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정수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소수점 이하짜리들을 처리하지 않고 목만 계산해서 남겨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30 나누기 4 하면 얼마가 될까요? 30 나누기 4 하면 4, 8, 32, 4, 7, 28 7 하고 나머지가 2가 되겠죠. 그러면 7만 계산해서 그 결과값을 저장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수형 값에 대한 나누기 연산에 대해서는 소수점 이하짜리들로 자동으로 실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정수 부분, 몫에 해당하는 부분만 남겨진다 라고 하는 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예제는 이거예요. 반지름이 10.0인 이거 보니까 소수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소수점이 있으니까 이건 실수형이라고 우리가 처음부터 알 수 있습니다. 10.0인 원의 넓이를 계산해 보세요 이겁니다. 자, 우리가 원의 넓이 계산하는 그 공식이 있었죠. 언제 배웠나요? 중학교 때인가요? 초등학교 때쯤 배우나요? 자, 원의 넓이 어떻게 계산합니까? 예, 반지름 곱하기 어떻게 하죠? 3.14 이렇게 곱하죠. 네, 3.14까지만 하죠. 반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계산하는 수식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프로그램은 처음에 플로트 실수형 변수 선언할 때 쓰는 키워드죠. 플로트하고 radius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radius는 반지름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인데 어쨌든 radius라고 하는 변수명을 만들고 그 값을 10.0으로 어떻게 했다? 값을 할당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변수가 선언될 때 값을 채우는 행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초기화라고 불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변수의 초기화라고 불렀었죠. 자, 그래서 어쨌든 radius 값을 가비지 값인 쓰레기 값으로 시작하지 않고 어쨌든 10.0이 채워진 채로 시작하겠다라고 변수 선언이 이루어졌고요. 첫 번째. 두 번째 area라고 하는 건 결과값을 저장할 예정인데 아직 값이 채워지진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변수가 준비가 된 뒤에 계산합니다. 뭐라고 계산해요? radius 곱하기 3.141592 원주율을 이렇게 넣고 계산해 봅니다. 그럼 그 값이 어디에 저장된다? 자, 왼쪽에 있는 area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원의 면적 %f area 이렇게 해서 area에 들어있는 값을 %f 영역으로 채워서 값을 출력하는 예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수치 연산자 중에 마지막 연산자인데요. 퍼센트 연산자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나머지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모듈러 연산자 또는 나머지 연산자라고 부르는데요. 퍼센트 연산자라고 보통들 표현하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퍼센트 연산자라고 하면 이게 나머지를 계산해 주는 연산자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연산자란 이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수식을 한번 보시죠. 18 나누기 2 하면 얼마죠? 예, 9고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0입니다. 그죠? 13 나누기 2도 해보죠. 13 나누기 2 하면 몫은 6이고 나머지는 1이 되겠죠. 14 나누기 5도 해볼까요? 14 나누기 5 하면 몫은 2고 나머지는 4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몫의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예, 퍼센트 연산자를 쓰면 요 나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오른쪽 예를 보십시오. 18% 2라고 하면 그 값을 0으로, 13% 2 그럼 1로, 14% 5 그러면 4로 계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시오너 코드가 아닙니다. 시오너는 왼쪽으로 나와야 되죠. 자, 그것에 대한 예제 코드가 밑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자, 리절트 변수가 하나 있고요. 30% 이해했습니다. 30% 이하면 얼마입니까? 상상해 보시죠. 30% 이하면 뭘 계산하라? 몫인 15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머지인 0을 우리가 계산하고 싶다, 알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쓴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30% 이하면 리절트는 얼마가 저장이 된다? 0이 저장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퍼센트 D를 퍼센트 D로 나눈 값은 퍼센트 D입니다. 그래서 30을 첫 번째 퍼센트 D에, 2를 두 번째 퍼센트 D에, 리절트를 세 번째 퍼센트 D에 채워서 출력해 보니까 30을 2로 나눈 나머지는 0입니다 라고 출력이 될 겁니다. 이렇게 퍼센트 연산자, 나머지 연산자가 나오는데요. 이 나머지 연산자가 많이 빈번하게 쓰여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의외로 이 퍼센트 연산자가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그런 걸 가정해 볼까요? 여러분들 그 어떤 숫자가 있었을 때 그 수치 정수값이 있었을 때 그 정수값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별하라 라고 하는 요청이 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짝수인지 홀수인지 어떻게 판별합니까? 짝수인지 홀수인지는요 2로 나누어 보면 압니다. 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지면 짝수고 나누어지지 않으면 홀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2로 나누어서 나머지 값이 0인 경우에는 짝수라고 알 수 있고요.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인 경우에는 홀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정수값들을 짝수와 홀수로 판별하라 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요청이 오면 어떤 연산자를 사용하면 된다? 이 퍼센트 연산자를 사용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혼자 해보기를 해볼 건데요. 자, 천천히 여러분들 동영상을 쭉 그냥 켜놓고 시청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잘라서 중단하시고 여러분들 코드를 만들어 보시고 이런 작업들을 병행하시면 공부에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용자로부터 3개의 정수를 입력받은 후 평균값을 계산하여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봅시다. 이런 문제가 주어져 있어요. 자, 문제가 좀 복잡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문제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볼까요? 3개의 정수를 입력받아 평균값을 계산해라 이거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부터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단계부터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 뭘 해야 하느냐 하면 문제를 논리적 단위로 나누어 보는 것, 이거 해야 한다라고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를 논리적 단위로 나눠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문장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문장을 곰곰이 보시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나뉘어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나누어 보니까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 그 첫 번째 단계는 여기입니다. 사용자로부터 3개 정수를 입력받은 후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고요. 평균값을 계산하여가 두 번째 문장에 해당하고 출력하라 라고 하는 문장이 세 번째 문장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를 분할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1번 사용자로부터 3개의 정수를 입력받은 후 라고 적어보고요. 그 다음 평균값을 계산하여 라고 적어보고 세 번째 출력한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문제를 나누어서 구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에서 코드 작성 단계로 가보면 이겁니다. 대략의 흐름을 잡아 주석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프로그램 코드에 똑같은 얘기를 써보는 겁니다. 1번 세 개의 정수를 입력받는다, 2번 평균을 계산한다, 3번 출력한다 이렇게요. 이렇게 주석문을 만들어 놓고요. 주석 저번에 공부했었죠? 슬래시 슬래시는 이 슬래시 슬래시가 시작된 이후부터 마지막 끝까지, 줄의 끝까지를 모두 주석으로 처리한다. 주석은 프로그램 코드가 아니라 메모를 적어 놓을 때 쓰는 기능이라고 지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구성이 되면 두 번째 코드 단계로 가는데요. 두 번째 코드 단계에서는 각각의 단계별로 코드를 만든다. 분할 정복한다라고 얘기 드렸죠? 분할 정복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능, 두 번째 기능, 세 번째 기능을 모두 한꺼번에 구현하려고 하지 마시고 각 단계별로 차례대로 구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개 정수를 입력받는다 이거예요. 자, 스캔F를 세 번 썼습니다.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scanf.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scanf. 세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scanf. 이렇게 scanf를 세 번 썼는데요. 각각 세 번 쓸 때마다, 한 번 쓸 때마다 그 값을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를 변수를 잡았는데 이거 오타가 있습니다. 예, 오타가 많네요. 실수가 있었습니다. 예, 두 번째는 B요. 세 번째는 C입니다. 이렇게 다시요. 네, 이렇게. 자,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한 값을 어디에 저장하라? A에 저장하라.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한 부분을 어디에 저장하라? B에 저장하라. 세 번째 입력한 숫자는 어디에 저장하라? C에 저장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변수가 몇 개가 필요해요? 3개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처음 나오는 문법 체계인가요? 자, 이거는 int a int b int c 이렇게 세 줄에 걸쳐 쓸 수 있는 것을 줄여서 이와 같은 형태로 써도 괜찮다 이겁니다. int a, b, c 그러면 세 개의 변수를 동시에 선언한 것이다. 이런 문법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문법 체계를 더 많이 쓰게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입력받는 단계였고, 입력받는 단계는 특별하게 큰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계속 오타가 있네요. 오타부터 수정하고요. 네.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뭐 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가 입력한 프로그램, 입력 문제들을, 입력하는 기능들을 구현을 했죠. 자, 두 번째 단계는 평균을 계산하는 기능을 구현해야 되는데, 평균은 사실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평균은 다 더하고 3으로 나누는 행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를 계산할 때 역시 각각의 단계에 세부 단계가 필요하면 그 세부 단계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2-1 그렇게 해서 세 개의 값을 더한다. 그리고 2-2 더한 값을 3으로 나눈다. 이렇게 문제를 계속 분할해 보는 겁니다. 프로그램은 문제를 얼마만큼 세분화시킬 수 있느냐가 프로그램을 잘 짤 수 있는지의 핵심이 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를 끊임없이 분할해 보십시오. 계속 작은 단위로, 최소한의 단위로 문제를 구분하다 보면 이 문제들이 어떻게 나중에 합쳐지면서 결과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잘 설계해 나가는 방식들 잘 하시면 이게 바로 프로그램 공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세 개의 값을 더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했어요. 여기 지금 오타가 있는 요 세 부분에 입력한 세 개의 값을 더했는데 그 더한 값을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sum 변수는 위에 int sum이라고 하는 변수가 필요하니까 sum 변수에 저장을 했죠. 그죠? 선언을 했죠. sum 변수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더한 값을 3으로 나누는 일입니다. 3으로 나누는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sum에 슬래시하고 3 이렇게 하죠. 나누기 기호가 슬래시니까요. 3으로 나누면 그 값을 average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한다 이겁니다. average는 평균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니까 어쨌든 이 변수도 필요해서 int average라고 하는 변수를 이렇게 선언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sum이 정수이고 3도 정수이니까 슬래시 3 하면 average는 소수점 이하짜리를 탈락시킨 그냥 목 부분만 남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특별하게 정수형
계산만 요구했고 그 다음 실수용 계산 소수점 이하짜리까지 정밀하게 계산하는 걸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정도로 계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문제가 주어질 때 처음에 이 세 개의 평균 값을 완벽하게 소수점 이하짜리까지 다 포함하여 계산하라 라고 하는 요구가 있다면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겠죠. 에버리지를 실수값으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겁니다. 그건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에버리지를 정수값으로 계산하여 그 에버리지 값을 %d 영역으로 해서 이 부분을 출력하는 루틴까지 세 번째 단계까지 수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 혼자 해보기입니다. 다음 혼자 해보기 전에 여러분들 아까 방금 전에 했었던 혼자 해보기를 어떻게 해봐야 된다?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면 머릿속으로 그 문제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우고 새로운 문제를 풀어보는 것, 요거 해보라고 말씀드렸죠? 예, 여러분들 다 하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죠. 혼자 해보기. 사용자에게 원의 반지름을 입력받아 그 원의 넓이를 계산하여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봐라, 이겁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처음부터 뭐 하라고요? 문제를 분할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분할할 수 있겠습니까? 사용자에게 원의 반지름을 입력받아, 요게 1번 문제예요. 그 다음 원의 넓이를 계산하라, 이게 2번 문제예요. 자, 출력하라, 이게 3번 문제에 해당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게도 마찬가지로 아까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혼자 해보기 전 문제 말입니다. 처음에는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하고 세 번째는 출력하는 이런 방식으로 보통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 아주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의 그 흐름은 대체적으로 입력과 처리와 출력 이 세 단계로 보통 구분이 됩니다. 자, 이것도 예외는 아니죠. 자, 혼자 해보기에 반지름 입력, 원의 넓이 계산하는 것, 이렇게 문제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건 아까 우리 예제에서 한번 나왔던 예제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가보죠. 자, 대략의 흐름을 잡아 주석으로 표시해 본다. 이거 주석 표시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 주석 표시하세요. 자, 원의 넓이를 반지름을 입력받고 원의 넓이를 계산하고 출력한다. 자, 각각의 단계별로 코드를 만든다. 1번 단계에 대해서 구현해야 되겠죠. 자, 1번 단계 구현합니다. 자, 그런데 원의 반지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그 원의 반지름의 넓이 값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맨 마지막에 3.14라고는 원주율 값을 우리가 파이 값을 곱해야 되는데 이 파이 값은 실수형이지 않습니까? 그죠? 3.14 소수점이 있으니까 실수형입니다. 이 실수형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의 넓이를 반지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예, 실수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씁니다. 그래서 이 지금부터의 입력 과정, 처리 과정은 실수형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원의 반지름을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력해주고 %f 형태로 r 값을 입력받습니다. 그 r 값을 입력받으면 그 r 값이 지금 그 어떤 입력 예를 들어서 5.0이라고 하는 값을 입력했다면 5.0이 r 값에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각각의 단계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변수 선언이 뭐 필요하면 위에 선언을 한다라고 여긴 그 가이드가 있는데요. 자, 그게 뭔 얘기냐면 두 가지 값을 이제 입력받는 일을 했고 아까는 지금 여기까지 선언되어 있었던 단계였잖아요. 자, 계산합니다. r 곱하기 3.14 이렇게 계산해서 a 변수에 저장하려고 하니 어딘가 저장하려고 하니 변수 하나가 필요하더라 라는 겁니다. 필요하면 그때 올라가서 다시 변수를 선언해 주면 된다 이거죠. 반드시 처음부터 이건 변수가 두 개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두 개를 선언해 주고 내려오면서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올라가서 위에 변수를 선언하고 다시 내려오시면 괜찮습니다. 자, A 변수 선언하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 뭐 했습니까? 원의 넓이를 계산한 결과인 A 값을 %f 형태로 출력하는 예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 예제를 어떻게 해보면 됩니까? 이제 해석을 우리가 같이 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 해석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예제를 그대로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실제로 여러분들 코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보지 않고요. 안 보고 해보는 겁니다. 보지 않고 지금 했던 예제를 그대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해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비로소 다시 돌아와서 코드를 확인해 보시고 내용을 확인해 보는 이런 방법으로 절차를 밟아 가시면 프로그램 공부에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들 공부를 잘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